교내 특책사업 진행 현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부총장님의 브리핑이 있겠고, 후교 선진화 선도대학교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이 사업들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그 뒤에 기타 건의 사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정화생 대장님께서 이 메가 브리핑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미 에이스는 우리 경호부처장이 에이스 부단장으로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링크 사업의 경우는 링크 사업 부단장인 우리 연구 산업 우리 협력 단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은 분명히 각각을 하고, 나머지 전체의 질문, 설명, 이런 부분은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는 여기에 따라서 에이스 사업부터 우리 경호부처장 송성욱 교수를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국문과로 있고 지금 에이스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송성욱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사업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 모를 만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내년에 또 에이스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째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내년은 4년째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에이스 사업은 원래 계획이 4년 사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연간 30억, 4년 동안 120억을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내년에 아마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4주기를 1게이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2게이스가 되지 않을까, 꾸려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에이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에이스 사업에 지금 3년 동안 전체적으로 25개 대학이 에이스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은 조금 숫자가 많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8개 대학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대학은 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이스 리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윤리적 리더 양성을 위한 선진 학부 교육 모여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원 사업, 대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가장 큰 요지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학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조금 더 발전된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한테 정부가 주문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부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학들이 아마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 때문에 싫든 좋든 많은 일을 해왔고, 그 일의 결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부분인데, 매년도마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를 받아서 차기 년도에 또 대학들끼리 경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 성과지표와 자율 성과지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과지표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조금 무리한 성과지표들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에 학교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성과지표에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은 모두 다 한 6개 정도의 큰 섹터를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교육과정에서, 이건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을 당신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특성화시킬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교양교육은 교양교육대로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전공은 전공대로, 비교과는 비교과대로 각각 자기 학교의 고유한 모델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모델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정성적 성과들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네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처럼 교양교육을 총괄해서 다루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에 대한 업무조차도 전공교육을 주로 다루는 학사지원팀에서 업무를 맡고요. 필수로 가지고 있었던 중핵도 마찬가지, CAB도 마찬가지, 연성도 마찬가지, 사랑 나누기 마찬가지 이런 교과들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가톨릭대학교는 교양을 다루는 부서가 없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A 사업이 출범하면서 일단은 교양학부대학을 출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EL학부대학이 출범했습니다. 교양교육 교과과정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조 개선 작업에서 가장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이 교양 필수 학점의 축소였습니다. 전국에 200개의 4년제 대학이 있고 서울에만 해도 경쟁 그룹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경쟁하는 그룹의 대학들이 한 17개 정도 대학들이 있어서 비슷한 학생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학교가 가장 많은 교양 필수 학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22학점 교양 필수 학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교양 학점은 다른 학교들은 다 축소하고 축소였는데 우리는 교양 학점에 대한 축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에이서 사업 출범 이전의 교양 과정은 2004년도에 우리가 한번 크게 바꾸었습니다. 크게 바꾸면서 교양의 구조는 바꾸었지만 교양 필수 학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그룹들의 교양 필수 학점은 10학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필수 학점이.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주자라는 것이 지금 대학 교육의 전체적인姿勢인데 우리는 왜 교양 필수 학점을 못 줄이는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힘든 속사정도 있습니다. 그럼 제 과의 사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004년도에 교양 구조 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왜? 국어 국문과가 교양 필수로 가지고 있었던 국어와 작문 3학점을 2시간, 1시간짜리를 없애겠다 학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면서 CAP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양 필수로서 국어 작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고 우리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 과의 이 영역 개척이라든지 그 과의 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입장에서 반대합니다. 서울대가 가장 보수적인 학교인데 아직까지도 서울대 전체 교과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수업 평가가 낮은 국어 작문을 작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어 작문 서울대도 전국 대학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없애집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양 필수 쪽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에 저희들은 22학점에서 줄여서 일단은 16학점까지 줄여놨습니다. 그게 교양교육과정 선진화 과정에서 가장 큰 수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 선택권이 확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수업 선택권은 교양 필수만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faktor도 있어야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우리 학교 교양은 들어가는 과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양의 교과목 숫자가 약 40개 이상이 새로 개발되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이제 내년까지 작업을 마치면 새롭게 개발되는 교양이 60과목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과목은 과목끼리 경쟁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양. 이 밀착형 교과 수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도전과 열정관이 운영되고 있고 어디 있는 학생들이 빡세게 공부하는 클래스를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밀 합격을 없애고 전공다운 수업을 교양과정에서 해보자 하는 취지를 지금 우리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은 과목들이 이런 교양 교육 과정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중행 영역에 선택적 필수 교양으로 고전 독서 교과목 영역이 만들어졌고 지식융합 교과목 영역이 만들어져서 이 정도의 과목들이 실제로 새롭게 개발되었고 고전 독서 교과목 영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30개 교과목은 전임 교수 선생님들의 강의 담당률이 현재 87%입니다. 교양이 전체적으로 전임 교수가 담당하는 퍼센트지가 약 30%밖에 안 되는데 이 영역에서 전임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비율이 87%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교과목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과목들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목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열어놓고 학생들이 수요가 없는 과목들은 나중에 조금씩 줄여나가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은 우리가 내세운 것은 그저께 융복합 전공 설명을 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실행하겠다는 게 우리 학교가 내세운 에이스 취지였고 모든 에이스 대학들이 전공교육과정의 선진화에서는 이 융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파도로 내세웠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일 뿐만 아니라 이미 MIT나 스탠포드 등등의 유수의 외국 대학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속화되어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 우리는 실제로 이 학문 간 경계가 너무 엄격하다. 그 다음에 전공 간 이 벽이 확보해가지고 왜 그렇게 완고한 전공의 벽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발견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한국 대학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고요. 본격적인 대학 교육이 시작된 지가 해방 후에 50년이 넘었고 이제 60년, 70년 환갑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이 바하의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다. 근데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간 경쟁력에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는 요소일 수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대학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자연정보학부를 만들었고 서강대가 유사학부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적인 학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강대나 서울대가 먼저 만드는 그런 학부들은 굉장히 미체지만 학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우리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상적인 융복합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서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회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융복합 전공과 융복합 출액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5개의 융복합 전공과 20개의 융복합 출액이 만들어졌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수하기가 편하고 밖에 나가서 조금 실용적인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데 그제 제가 융복합 전공 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융복합 전공의 주임 교수님이 말하는 비유가 참 적절했었는데 융복합 우리가 설계한 융복합 전공을 졸업하면 이 학위 하나는 여러분들이 융복합 전공을 듣지 않으면 소총을 가지고 학교 나가는데 이 융복합 전공을 들어서 이 학위를 갖고 나가면 미사일을 갖고 나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융복합 전공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지금 이와 같은 5개 융복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융복합 전공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이런 전공 간 융합도를 성취를 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전공들이 들어오는 융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이 교과과정 및 교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지금 전공 심화과정,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등등이 있습니다만 연계전공은 이제 거의 이제
상문화되어가는 없어지는 제도이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풍부한 교과목 선택권, 교과관 선택권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적으로 예비수강 신청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핵심적인 제도여서 저도 에이스 사업비 X를 집필할 때 과연 이 제도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앉아 계신 부총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집어넣은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교과목을 제시해서 그냥 개설하면 여러분들은 그 개설된 그 카테고리 속에서 수강 과목을 신청하면 되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비 수강 신청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바로 통보해서 선생님들 그 결과를 가지고 과목들을 신청하게 만드는데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예비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가 이제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에이스 사업의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과 교육 과정의 선정화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과 교육 과정은 교과 과정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시행된 지 3년을 지나서 보니까 비교과 교육 과정이 교과 과정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혹은 그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커뮤니티와 교수학습 멘토링 제도가 비교과 교육 과정의 핵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재학생의 약 2,300명 정도가 이 비교과 커뮤니티 활동, 멘토링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학생들의 약 25%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25%의 학생들이 서로가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선생님들과 토론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제출하는 형태는 굉장히 좋은 학습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이제 경우가 되고요. 올해는 이제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한 220분 정도 계시는데 거의 150분 정도가 커뮤니티 멘토링을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커뮤니티 멘토링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공과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목의 수강생을 떠난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만남. 학생은 또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다른 학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공부에 대한 의욕을 많이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봤어요.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학년별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공별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개 학년으로 구성된 팀도 지금 있고요. 학년별로 봐도 요거는 지금 제가 수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표인데 실제로 5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도 8% 정도 있다. 그래서 한 개 학년 한 2개 정도의 전공으로 구성된 팀들보다 3개 이상 그리고 3개 학년이 섞여서 활동하는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나홀로 학습 그리고 전공 간 소통의 벽을 깨자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에이스의 취지를 무엇보다도 잘 달성하고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학들이 우리 학교의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대학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형태의 커뮤니티 멘토링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족도 결과이고요. 이 커뮤니티 멘토링에 투자되는 돈들이 모두 다 학생들에게 가는 이제 예산들인데 전체적으로 에이스가 30억 예산이라고 했었는데 학생들에게 가는 현금성 예산이 약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의 예산을 모두가 학생들에게 가니까, 실제 교육을 위해서 가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에이스 사업이 없어졌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그때 느끼게 될 여러분들, 후배들이 상대적 박탈을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밖에 나가서 보러 와야 되나? 보러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부총장님께서 벌어다 주시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이 커뮤니티나 멘토링 활동들이 창업 동아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각종 알이 넘겼는데 각종 대회 공모전에 가서 이런 한 8개 팀 정도가 큰 상들을 수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아직 성과가 집계가 안 되는데 성과를 모아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이 비교과 교육 과정의 학점화를 한번 나중에는 10년 후가 됐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외국 대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만이 조직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이런 게 학점화가 되면 정말 전방위적인 교수학습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교과로부터 받는 항목들이고요. 이 항목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학생 선발이나 학사 제도나 학생 지도 이쪽보다 아마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CTL과 연관되어 있는 인프라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낯설어서 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시비가 있을 만큼 상담의 구체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약하면 되잖아요. 예. 교사학습센터가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SOS 클래스라든지 콜랩 같은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둘이 합쳐서 약 1억 정도 예산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가외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까? 교사학센터로 문의하시면 SOS를 청하시면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교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TAB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강의실 좋죠. 네, 다른 대학에 와서 부러워하는 강의실인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비문 예상도가요, 다른 여러분들이 있는 일반 강의실에 있는 빔의 예상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격이 4배가 높습니다. 통 강의실에 있는 빔들의 가격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비싸봤자 500만 원 수준인데 이 빔은 하나 20만 원짜리입니다. 훌륭한 빔이죠? 예, 이거는 제가 여기서 판넬 하나만 돌려가면 손으로 움직여지는 이 터치가 되는, 터치 배겨지는 거죠? 이게 터치가 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들이고요. 다르잖아요, 지금. 예, 이것도 에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큰지동물원 옆에 있는 라운지, 커뮤니티 라운지, 다른 대학이 갖고 싶은 분이 부러워하는데, 아주 우리 학교의 책상 중에서 빨간색 책상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2억 들었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왜 2억 들었을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하나의 가격이 28만 원짜리입니다. 예, 시리즈 의자죠. 한국에서 제일 대중 의자고요. 똑같은 메이커를 라운지에 집어넣고요. 그 라운지에 있는 책상 메이커 컷이 있습니다.
상표 확인해 보시죠. 사회가 아니다. 엄청나게 비싼 메이커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다음에 콜스가 4층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런 자본을 가지고 공사하고 올해는 리콜스가 4층 중에서 보기 싫은 5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공사가 덜 끝난 N411, N412, N413, N414, N415까지 싹 다 분사를 해서 내년 3월 달에는 리콜스관 4층은 모두 다 완벽한 첨단 강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예정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시설들이 이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늘었나요? 네, 1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마지막 해입니다. 남는 것은 시설이다 생각해서 눈치가 안 보이는 선에서 조금 더 시설적으로 예산을 좀 쓸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직접적인 혜택이 이제 에이스 사업을 통해서 돌아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담아놓지 않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청춘했을 때 몽골 가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체험 나누기라든지 ELP 대회라든지 작년에 작년 총학이 주최로 열었던 그 글로벌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각종 행사들이 이제 이런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같이 하고 싶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아이템을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면 항상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수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꾸미는 같이 설계하는 에이스가 되고 싶다. 실제로 에이스의 취지도 제목 자체가 수요자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분기가 끝나신다고 들었는데 물려줄 차기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면 그 차기 임원진들에게도 조금 반영을 해서 항상 찾아와서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상의하는 에이스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을 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부분들이 뭐 이 정도 되는 사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강의계획서가 수업 소개 동영상이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하고 있는 강의의 약 67% 정도가 지금 수업 소개 동영상으로 다 촬영되어서 걸려 있는데 80%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이제 우리가 2차년도 했고요. 올해는 그 남아있는 강의들 다 수업 소개 동영상 찍을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풀로 16주를 다 강의 공개를 해서 제공을 하는 강의 공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PPT라든지 핸드아웃 이런 강의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 이 강의 자료 공개라든지 강의 소개 동영상 이런 데 대한 강의 정보에 대한 공개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에이스들이고, 그리고 에이스 사업이고, 에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25개 대학은 각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킬러 콘텐츠들인데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제 서로 경쟁해서 이제 에이스 오브 에이스를 가리겠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하시지 말고 이따가 이 사업을 거의 설계하신 부총장님께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고 익서로 네,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링크사업단 부단장 맡으시는 현지 산업협력을 맡고 있는 사업가의 신규교수입니다. 먼저 우리가 총학에서 이런 신청을 했다는 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 사업이 모든 게 다 학생들을 위해서 뭐 추진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좀 이런 기회를 우리가 좀 미리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요. 링크 사업은 올해 이제 첫 해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에이스 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교과의 사업이 대학 내에서 학생들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학생들 그 가르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좋은 게 있느냐, 구성원의 영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학 내 구성원에 집중되는 사업이라면 이 링크 사업은 대학하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는 바로 그거 그 사회죠. 사회하고 접목을 어떻게 잘 시키는 능력을 키우느냐 하는 소위 말해서 대학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대학의 능력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이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협력선도대학이라는 이 육성 사업이 가장 큰 이슈는 우리 대학과 산업의 공생 발전 이렇게 교육과 기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인력 양성, 또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고용, 또 기술 혁신 이런 거를 산업체와 같이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전략으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산학협력의 그 범위를 좀 확대하자, 좀 외연을 넓히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산학협력이 이제 회사하고 대학이 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연속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셔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 원래 산학협력이라는 이제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우리 학교는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공대생들도 많지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인문사회계열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을 좀 창출해보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고 저희는 이제 올해 선정이 돼서 5년간 처음에는 이제 30억 정도로 해서 한 150억 정도를 지원받을 것 같았는데 내년에서부터는 조금 더 증액이 될 것 같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하게 내년서부터는 30-40%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큰 저희가 그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희 그 링크 사업은 전국에서 50개 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번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는 이 7개 대학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여기 현장의착형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학부 중심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 다른 학교를 보시면 동국대학교 과학기술대, 인하대 산업기술대 이렇게 기존의 산학협력 활동이 활발한 공과대학 큰 대학들이 선정이 됐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유일하게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인문사회계열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을 표방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산학협력 단장 무슨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때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일부 한 5개 대학 정도를 더 추가로 링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단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이제 어떻게 작년에 선정이 됐느냐, 올해 선정이 되냐 했는데 사실 그때 작년 말에 우리 선정이 될 때만 해도 뭐 중앙대니 경희대니 안대니 뭐 송실대, 광우대 이렇게 굉장히 우리하고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라서 또 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사업의 비전, 링크 사업의 비전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 써 있죠. 개방형 혁신 역량 제고 이런 거 이제 부총장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몰라요. 그러니까 개방형 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산학 동반 발전이라는 거죠. 우리 학교도 발전을 하고 우리 학교하고 관계가 있는 산업체도 발전을 하자. 뭐 그런 것이고 특별히 이제 목표는 선진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 확산 이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집중이라고 했던 것은 기존의 이공계 중심의 그 산학협력 모형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생명공학, 생명과학, 약학 이렇게 묶어서 그쪽 분야를 하나의 특성화 분야를 잡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신성전 동력 등 기존의 산업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도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어떤 우리가 현장 밀착형 학부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산업계로 잘 진출하는 것을 키워드로 하고, 저는 이제 화학과 교수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 같이 이제 그 물결을 타고 같이 가자 이런 게 집중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산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이공계 중심의 산업협력을 시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인문사회 상경 경상계열로 확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공계 학생, 비이공계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사실 1대2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이공계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산학협력 사업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도 사업은 새로운 모형을 창출해내는 걸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문사회 이쪽을 좀 우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구성비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쪽을 좀 강조해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모형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된 그 큰 또 배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냥 표본으로 하면 역시 비공개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공개인 경우에 인문사의 경우에도 이게 뭐 내가 국문학을 하는데 내가 영문학을 하는데 내가 사회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산학협력이라는 게 우리하고 내가 잘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것들 학생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할 텐데 그럴 때 항상 귀를 좀 열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사업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게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어요. 저희 그 교수님들도 상당히 그 링크 사업에 적극적이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그 열매가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그 교수님들도 이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 때 산학협력을 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세를 높이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이제 교육, 연구, 봉사 부분이 있었는데 산학협력 실적을 이렇게 굉장히 그 부문을 좀 포함시킨 그런 모습이고 우리 학교 아까 인문사회도 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는 인문사회 계열 교수님들은 산학협력 같은 걸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셨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산학협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담하는 제도가 있어요. 교수 제도가. 이렇게 뭐냐면 산학협력 중점 교수 제도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교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 한 15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도 비공개 교수님도 훨씬 많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문사회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혜택을 좀 드리자. 혜택이라는 말보다는 편의를 드리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업단 조직은요, 뭐 어떤 조직이든지 총장님께서 제일 이제, 의사결정이 제일 위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업단장님이 우리 교학부 총장님께서 겸임을 하고 계세요. 그 사업단이 다른 학교에서는 뭐
저같이 처자 같은 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또 연구 실적이 우수한 그 일반 교수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공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비공계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꼭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승 교학부총장님이 매일 조정하고 계세요. 이쪽 불러서 얘기하시고 저쪽 불러서 얘기하시고 조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총장, 교학부총장이 여기 우리 학교 전체 구조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크게 주력으로 많이 하는 구조가 링크 사업 반 이쪽에 링크 사업 부단장이 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성심산 협력단장도 전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조직들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종합 기업 지원 센터예요. 올세 센터라고 하는 종합 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고요. 여기 이제 뭐 기술 지원도 하고 그분들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 교수님들의 직접 자원을 이용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특성화를 위한 링크 사업, 특성화를 위한 융합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산학협력단도 링크 사업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분야마다 저희들이 좀 조직도 행정 조직도 좀 확대를 해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모든 부분이 다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일단 창업교육센터가 있다. 그러면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아까 우리 에이스에서 그죠? 멘토링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부터 아이템이 좀 생기고 그걸 동아리화하겠다 그러면 지금 창업 동아리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뭐 동아리당 50만 원인데 이제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좀 따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 창업 동아리 원래 우리 학교 동아리가 우리 학생 자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또 학교에서 직접 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컨퍼런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퍼런스니 아니면 뭐 창업 커뮤니티 활동이니 뭐 경진대회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청년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다. 제가 보니까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주위에 강의실 위해서 자기를 많이 노출하는 게 좋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달려가서 또 어떤 것일까.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적응력이라든지 뭐 근성 또 어떤 기획력 이런 것들에 대한 소양이 다졌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뭐 이런 이제 공고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그럴 때 와서 구경도 하시고 또 참여를 하시면 저희는 그 학생 여러분들 오실 때 무슨 조그만 과자 같은 거 안 드려요. 샌드위치나 피자 기본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우리 그 이야기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오셔서 즐겁게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바랍니다. 경진대회도 있고요. 창업 캠프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무슨 100만 단 이런 식으로 안 해요. 5천만 뭐 이렇게 금액도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야 또 이런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오시면 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업지원처를 통해서도 저희가 취업지원처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력개발 단계에 따른 취업 교과목도 링크 사업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약 계층 지원. 그래서 나는 여학생이 취약 계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취업 졸업생 학사 외 취업 아카데미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취업의 산업 유통활동 이런 걸 이제 일부 온 정부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장 실습 지원센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 그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취업 지원팀 같은 데 문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 실습 지원센터라는 것이 묶이게 됐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기존의 현장 실습 업체 우리가 그 학생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약간 좀 장애를 조정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제 전공에서 그 개설하는 현장 실습 과목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공 선택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현장 실습을 저희가 확대를 하는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가서 경험도 해보시고 또 거기서 이래서 학교가 좋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셔야 돼요. 사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장학금을 받던 안 받던 기본적으로 학교에 돈을 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회사는 돈 내고 다니는 데는 아니죠. 돈을 받는 데니까 이게 돈을 내는 것의 입장과 또 받는 사람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것도 좀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 실습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우수 실습생 시상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라는 건데 아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에이스 우리 부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캡스톤 디자인에 이제 뭐 프로젝트 기반 멘토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걸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 비교과 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캡스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입니다. 활동의 양태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전공 선택 과목이니까 수준이 좀 높아야죠. 심화된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2학기 때 몇 개의 그 전공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8개 정도의 인문사회교육 캡스톤 과목이 열릴 거예요. 저희가 오늘도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문사회에서도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이를테면 자기가 기존의 전공에서 얻은 전문직을 총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는 거.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또 그 설명을 따로 우리 링크 사업단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4일인가요? 그죠? 12월 4일 날 우리 컨퍼런스 룸에서 캡스톤 경진대회인데 오늘 보니까 이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죠? 1회. 제가 그 19개 팀이 나오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친구를 격려해 주신 차원이건, 호기심이건, 어쨌든, 또 뭘 주죠, 그죠? 맛있는 것도 드리고, 피자도 드리고 그러니까, 허기도 채울 겸 오셔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자극도 많이 받으시고,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링크 사업은 저희가 아무리 상학기 많이 치르라도 학생 여러분들이 싸움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잘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결정이 되는 사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저희 뭐 돈도 많고요. 경진대회 하면 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지원해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하고 꼭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잘 좀 봐주세요. 산학협력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서로 협의하는 기관이에요. 만나서 얘기하는 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구성을 보면 이 분야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누어서 지금 이런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가 좀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화학과에 있는데 우리 화학 전공에서 꼭 어떤 괜찮은 중견기업에 학생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 안 받아줬어요. 잘 모른다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협의체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우리 학교에 대한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그분들도 우리에게 뭐 도움을 줘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니까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을 좀 요청을 했어요. 취업을 시키기 좋은 학생들 있으면 꼭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학과에는 그 화학에 좋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집에 아파트에서 앞집에 분하고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괜찮은 분이에요. 앞집에 분이 처음에는 낯설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든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이 되어야 이런 모든 결정체들이 학생들에게 향후 산업체에 진입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협의체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런 그 협의체, 이런 활동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도 뭐 학생 지원 행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친해지면 교류가 많고 교류가 많으면 이해를 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해준다. 자꾸 만나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친구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산업체 우리하고 같이 뭔가 산학교를 해보자 하는 회사 수도 늘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라면 저희가 이렇게 MOU를 맺고 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 50개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2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단장님은 이제 이게 5년짜리 사업인데요. 5년 후에는 뭐 한 600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참 쉽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저희 학교가 점점 산업체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족회사의 또 영역이 좀 쉬워지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화분야 학생지원에서 이제 사례만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생명공학, 과학, 약학 분야 이럴 때 저희가 이런 조그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세미나도 했었고요. 자, 그때 이제 기술 분야 특강도 있었고 기업 쪽에 취업 특강. 그래서 그때 계셨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저기 우리 16층에 가서 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아제약 사장님하고도 연구소 사장님하고 말씀도 하시고 뭐 그랬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DC 분야인 경우에는 문화콘텐츠 주제 특강하고 그다음에 이때는 콘텐츠 기업 취업 전략 특강이 있었을 뿐더러 가족회사들하고 같이 기프스에서 만나서 뭐 취업 관련 상담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낸시랭 씨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분인데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자, 향후 링크 사업은 주로 이제 올해는 뭔가 전열을 가다놓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제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장 실습도 좀 장기 한 학기짜리를 보내는 거, 그래서 뭐 전공 학점을 15학점으로 부여하는 뭐 이런 것도 좀 구성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캡처 디자인 입문사에게 확대. 저희가 내년에 한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굉장한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캡스톤 디자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취창업 동아리 발굴, 재정 지원, 각종 경진대회 이런 데는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 중점 교수 지속적 체험. 산학협력 중교수는 강의도 하시지만 연구도 하시지만 주요 학생들의 어떤 산학협력 활동 그런 걸 같이 코디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에이스에서 5개의 융복합 트랙 전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모바일 유비쿼터스가 아주 가칭입니다만 이러한 그 친산학
그 융복합 전공을 또 하나 만듭니다. 스템 전공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산학 친화의 교육 과정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링크 사업은 기업 상대 그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학생 여러분들하고는 그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역량만큼 인정받고 또 그런 역량을 좀 더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링크 사업이 진행되니까 혹시 뭐 포스터가 붙었다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두 분께 일단 박수를 한 번 더. 네, 심사원 질의사항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부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제를 뭘로 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부총장님과의 대화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모든 이제 학사든 이런 행사든지 간에 이런 사업이든지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장님들을 필참을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었던 것도 우리 학부 대표 및 학과 대표님들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학과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꼭 숙지하셔서 인수인계 해주시고 오늘 이 영상은 가톨대 총학생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제 다음 학부부장님들 및 학과장님들께서 보시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학생회가 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이제 임원진분들께 꼭 인수인계를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이거와 관련한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학교의 사안들에 대해서 부총장님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근데 내가 요구한 시간보다 너무 많이 설명을 해서 내가 다음 일정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내가 질문하는 거는 답변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설명이 된 부분이 에이스 사업하고 링크 사업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쪽이 더 넓으니까 보죠. 이 가장 그 밑바탕에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이게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는 이 대학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대 하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라 라는 부분이 입학 사정관제 선도대학입니다. 사정관제 선도대학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대학에 들어오게 나온 이후에 교육을 잘 시키라 라는 것이 학부교육선진화입니다. 학부교육선진화 사업이고 이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될 때 바로 산학협력을 통해서 잘 해달라라는 부분이 선도대학인데 이게 링크가 됩니다. 링크가 되고 결국은 이 기반을 잘해서 학생을 잘 뽑아서 잘 가르쳐서 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내달라라는 부분이 이럴 줄 압니다. 이게 우리 대학 전체의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 이외에 또 연구가 있죠. 그 연구가 그 토대를 이루는 부분이 BK21이었습니다. BK21. 그 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WCU라고 해서 월드 클래스 리버시티라고 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학들, 아주 소수의 대학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연구 파트입니다. 지금 요 중에 이제 우리 에이스와 링크를 했죠. 우리 대학은 이것도 우리가 2008년부터 했었고 요것도 2008년부터, 요게 2010년부터, 요게 2012년부터 이 모든 거를 요 중간에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 이 역량 이 우수 대학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만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따고 있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성균관대하고 가톨릭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 링크도 봐왔지만은 이 현장 밀착형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산업기술대학교는 원래 서울과학기술대학은 서울산업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이니까 산업체 인력을 와서 대학에 와서 교육하는 기간이 4년제로 전환이 됐으니까 당연히 산학협력이 잘 되는 부분이죠.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취업자들입니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대학은 안산에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산업체 인력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두 대학을 빼버리면 현장 밀착형에서는 이 동국대하고 가톨릭대하고 그 세 개 대학만 이제 딱 됩니다. 나머지 중앙대, 아주대, 광운대, 사실 광운 공대였고 아주공대였습니다. 그 공대가 강한 대학들을 모두 물리치고 또 우리랑 지금 최근에 라이벌 관계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스강대와도 물떨어지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강대는 이거 다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스강대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BK21에서 우리 교정에서는 생명공학과만 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유니버시티는 우리나라 전체 10개 대학만 하고 지방 중점 거점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들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안 됐는데 다행히 2013년도부터 이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아직 이름은 2단계 WCU로 할지 아니면 포스트 BK21로 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엑셀로 할지 이런 네이밍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이제 2013년도에 새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문은 연구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대학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와서 그 질문지 내에 가톨릭대학교가 최근에 국보사업을 다수주해서 외부의 평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다음 과제는 뭐냐? 도전 과제가 뭐냐? 바로 이거다. 플러스 또 있습니다. 교양교육선도대학이 내년에 새로 신설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ELT 학부대학도 만들어서 교양교육까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두 개의 과제는 내년의 과제가 됩니다. 요거까지를 하게 되면은 전체를 우리가 총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주한 게 한 363억이라고 기획처장이 얘기했는데 그 363억이면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국보사업 에이스와 링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효과. 그 다음에 대학에 있어서 지금은 티칭에서 러닝으로 바꿔져갑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티칭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러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걸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체제로 우리가 가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우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자. 학생들의 의견과 기업체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가자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직접 결부되는 게 등록금 인하 효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다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이 부분은 주로 학부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대학원 중심입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진행이 됐고 에이스가 내년에 이제 4년 차이기 때문에 끝나면은 아까 우리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2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내가 따로 돈을 안 벌어오더라도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원 상대로 엄청나게 지금 로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 요새 우리 예산국회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의회에 가서 우리는 이 예산을 더 따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성현 산단장이 내년에 10억 이상씩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10억이 그냥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하고 의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 정액이 되어야만 우리가 10억 이상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단장이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체가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도움이 된다. 실제적으로 연구 쪽은 교수가 우선 중심이 됩니다. 그 수주되는 규모의 대부분은 교수들에게 가겠지만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에이스에서 우리가 8억 원이 학생 활동을 위해서 지원된다고 했죠. 그 이외에도 매년 첨단 강의실 구축을 위해서 평균 3억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제 교수들인데 동영상과하고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나가죠. 링크 사업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많은 실험 기자재들 또 이 여러 가지 필요한 기자재들 설비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8억씩 링크 사업에서 지원됩니다. 학생들이 쓰는 거. 그렇게 되고 첨단 강의실도 요번에 2억 1천만 원짜리를 들여서 지금 요게 301호죠. 바로 옆방입니다. 바로 옆방에 이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수준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첨단 강의실을 만듭니다. 지금 요거는 강의명이죠. 요번에 이제 만드는 부분은 회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자리 책상이 변경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이 디귿자도 만들고 뭐 이 강의형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미형자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고 지금 기획이 되고 이번 겨울 방학 때 다 만들어질 겁니다. 하면은 학생들도 쓸 수 있고 다 좋아집니다. 아마 쭉쭉 가다 보면은 이 3층 전체가 다 첨단 강의실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1년에 하나씩은 무조건 만들게 되니까 링크 앞으로 4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변에 4개가 더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강의실. 그래서 결국은 링크에서 내년에 되면은 우리가 43억 내지 45억으로 우리가 확대가 되면은 그 중에 거의 50% 가까이는 학생들에게 직접 기자재나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업과 취업 이쪽과 결부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링크 에이스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내가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학생 대표들이기 때문이죠. 학생 대표들이기 때문에 대표들이 알게 되면은 전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모임을 주도하는 대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에이스와 링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주고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저는 철학과 08학번 조용입니다. 예, 저 예전에 제가 복학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입구에서부터 도서관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힘이 들었잖아요. 예.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고학번이 아시면 모르실 거예요. 그만큼 진짜 학교가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부총장님께서 저거 쓰시려고 할 때, 저 칠판 쓰시려고 할 때 한마디 외치려고 했어요. 조심하세요. 저 테레비 2,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학업 중에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정리를 다 못했는데 솔직히 저 테레비 우리가 다 안 쓰잖아요. 강의를 할 때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언젠가는 쓸 일도 있겠지만 그리고 리얼자로 이거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책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책상은 그냥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최첨단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만 꼽자면 이것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어요. 무슨 참고 자료나 이런 거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 도서관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데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거진 인문학 그 참고 자료만을 떠나서도 실험 도구나 이런 건 제가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플라스크나 이런 게 제가 옛날에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장비나 이런 것도 그 사소한 면에서 되게 아쉽게 불편하게 그런 면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최첨단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좀 사소한 소중한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도서관의 장소가 더 좋았으면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인문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면은, 도서관의 경우 전체의 이 메커니즘이 집중화해서 분권화가 됐다가 이제는 분산화로 갑니다. 분산화가 뭐냐면은, 지금은 모든 책을 도서관에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제 유관한 도서관끼리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부분 도서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이제 그 분산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가톨릭대학교 도서관이 없더라도 어느 협정을 맺은 도서관과 항상 공유해서 서로 빌려볼 수 있도록 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서관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이제 이 15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때 처음 만들 때는 5층까지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5층은 빈 공간이었어요. 그만큼 책도 없을 거였는데, 지금은 모든 도서관의 장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꽉 차버렸고, 이제 어쩌면 학생들 좌석수도 줄여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 이 장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가지고 항상 학생들이 이제 쉽게 도서관에 오지 않더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서비스화를 우리가 추구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 모바일 유비쿼터스라고는 있는데, 우리 가톨릭대학교 전체를 스마트 캠퍼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 15억에서 20억 추가가 되는데, 물론 우리 학교 돈으로 쓰면은 여러분들 등록금이 또 올라가니까 우리 외부에서 공짜로 돈 좀 얻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억에서 20억 들여서 유비쿼터스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전원에 주게 될지 아닐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개발한 앱을 통해서 도서관에 있는 이 장서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북은 언제든지 자기가 책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태블릿 PC, 최근에 나는 사용을 잘 안 해서 이름이 숙달이 안 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도서관 이북을 볼 수도 있고, 집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조금 장서가 부족하다라고, 근데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도서 장서 수가. 학생 1인당 장서 수나 뭐 이런 부분은, 낮지는 않은데, 우연히 이제 그 인문 분야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문 분야에서 원하는 책들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 확충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감 문제나 이런 걸 해서 디지털화하면서 이북을 많이 확대를 하고 도서관끼리의 공유를 통해서 이용에 있어서는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면 눈이 너무 아프고 자체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태블릿 PC 자체를 한 번씩 뿌리는 것보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물론 그게 옳으신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경우 이 어느 학교 내에서 스마트 캠퍼스가 되면은 이 태블릿 PC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자연도 공학계 이런 부분에 뭐 비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항상 그쪽에 이 학생들하고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수요를 듣고 다 이렇게 충족시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생명과학과 디지털 이 문화 콘텐츠학과 뭐 다 해서 이미 들었고,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어떤 순서로 할 거냐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듣고 이미 해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예.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과 세임기자 공파라고 김태현입니다. 네, 부총님 아까 링크 사업 쪽에서 설명해 주실 때 DC 그쪽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것보다는 약간 건의사항 쪽인데,
그 DC라고 하면 저희는 디지털 미디어 학부 안에 문화 콘텐츠 전공이랑 미디어 공학 전공, 저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두 전공이 약간 다른 분야긴 한데 DC 써져 있던 것만 봐서는 약간 문화 콘텐츠 쪽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미디어 공학이 좀 어찌마는 불리하다 아니면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강하게 받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학과로 두 개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합쳐서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문화 콘텐츠로 좀 치우쳐지게 되면은 좀 미디어 공학이 힘들 것 같아서 좀 그거에 대한 조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냥 건의사항으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사항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했다시피 근데 이 분야를 여기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정하게 돼 있어서 콘텐츠라는 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콘텐츠의 경우는 이미 인하대도 있고 전국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살짝 특성화시켜서 비슷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신성장 동력 분야에 지정된 거를 특성화로 하라는 있어서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약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부장 최수희라고 합니다. 우선 에이스 사업에서 저도 건의사항식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생명과학, 생명공학이 합쳐가지고 의학 나노바이오 소재 트랙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 같은 경우 복수는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트랙 과정 이수가 제가 알기로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 학생들이 딱 이수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시간표 자체도 학사 자체도 많이 이수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듣고 가 싶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트랙 부분 쪽에서 한번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링크 사업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부총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학제 개편을 하면서 저와 이렇게 자주 제가 찾아뵙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저는 중간에 그 전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링크 사업에 해당하는 학부학과에서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링크 사업단과 부총장님, 그러니까 사업단장이신 부총장님과 그 학생 대표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간담회? 정기적인 식으로 좀 개설이 되었으면 보다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에이스 사업에서 의학 나노 바이오 융복합 전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교육 수업 시간이 겹쳐서 잘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많이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융복합 전공 6개에 대한 설명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신청인데 첫날에 이미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이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의학 나노 바이오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왜냐하면 의학 나노 바이오는 아무래도 또 이 실험이나 뭐 또 이런
공간적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공학이나 뭐 비즈니스 리더 쪽 이런 부분은 실험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원수가 좀 많아도 괜찮은데 이 첫날에 지금 거의 가득 차버렸다고 하요. 첫날에 60명이 신청이니까 이게 어쩌면은 다 받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곤란하다는 생각인데 또 시간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에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마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부처장들도 나를 만나려면 예약을 안 하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이 에이스 링크와 같은 교내의 국책 사업에 대한 조정과 그다음에 학교 전체에 대한 겁니다. 학교 전체에 대한 조정, 3개 교정 조정, 외부에 가서 로비 다 해야 되지, 267개 가족회사들 관계해야 되지, 이 국가기관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례적으로 해주진 않는데 학생이 비서실로 전화하면 항상 내가 답장을 주겠습니다. 언제 가능하겠다는 그거는 내가 약속을 해줘요. 전례적으로 언제 못 받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지금 저게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되면은 지금 이게 방학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방학 때 되면 그래도 이 학업을 떠나서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부족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보직자들은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출근해서 매일 하는데도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 시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양해해주고 전화 주세요. 전화 주면은 내가 비서를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질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한 명만 했으면 좋은데 혹시 다른 분이 또 있나요? 그러면 한 명을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면은 내가 해줄게요. 예. 그 말로 한번 받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질문 큰 거 하나 하고 그래요. 네, 우리 조만간 회장 질문하려고. 네. 잠깐 기다려야 돼요. 3분 기다려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과 홍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에이스 산업이랑 링크 산업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학생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 교수님들이 수업하기 위한 그런 환경 있잖아요. 수업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니콜스나 그런 데를 보면은 마이크들이 다 유선 마이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매번 강만수 교수님도 이렇게 자주 말을 하시는데 수업하다가 끈이 짧아가지고 끈이 이렇게 짧고 그리고 그럼 저희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학교 이런 거 의자 20만, 28만 원짜리 할 바에는 무선 마이크를 갖다가 니콜스 하나를 다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마이크를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무선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파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기술적으로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파수를 해버리면은 이 강의실에서 쓰는 분이 바로 옆에서 하는 거하고 주파수 충돌이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면은 우리 지금 요 다솔감만 다 하더라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로 빨리 하는데 이 포터블이 가능한지 해서 이렇게 장치를 하고 하는데 요새 최근에 개발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가능하면은 전환이 될 수 있고 강만순 교수는 어떻게 나도 팔이 짧은 사람인데 다 걸어서 하는데 그 양반은 팔로 길면서 왜 짧지? 키가 이만큼 걷는 사람 유난히 그 짧은 그 강의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저도 경제학과라서 곽 교수님 수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칠판이 있는데 이쪽까지 와서 하시기에는
짧은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의실에 몇 호죠 지금? 코र्스 몇 호입니까?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연대사고에서 시설팀에 말씀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 아니 시설팀에 이야기하지 말고 이쪽에 이야기. 예, 그 송성호 부처장님께 4층은 문제가 없을 거고요. 4층은 다 무슨 말인지 예. 다 들어갔고요. 3층 내년에 할게요. 지금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순서가 정했는데 이 2000년도에 4층 지금 이제 이 겨울에 몇 층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겨울에는 4층에 남은 그 공간을 4층은 완전히 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바꾸고 내년에 3층, 2층 해서 우리가 2기 에이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니콜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또 4층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거 보완 뭐 하는데 꾸준히 계속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국고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를 안 주는데 그거 다 한꺼번에 주려면 등록금이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씩 지연되는데 하여튼 또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 있다 하는 건 이쪽으로 알려주면 제가 바로 하나 해결될 수 있어요. 말씀드리면 무슨 마이크를 하려면 강의실 하나마다 별도 공사를 다 따져야 돼요. 따로에 주파수 주파수 때문에. 기술적인 그래서 문제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이크만 사서 일단 그러면은 학부장님께 곽 교수님 수업이 몇 호신지 먼저 이제 보고해 주시면은 거기만 우선적으로 이제 긴 줄로 바꾸도록 하는 거고 다른 데도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라와야지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후임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서 나머지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직접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이제 에이스 사업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고 정말 좋은데 일단 좀 크게 다른 시각에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요람이 대학에서 이제 순수하게 학문에 대한 탐구,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전공에 대한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이제 초점이 가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융복학 그리고 이제 산학과 협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 자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에는 핀트가 약간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융복학과 이제 산학 협력이 되려면은 우선적으로 전공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치우쳐서 자꾸 이제 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에이스 뭐 링크 보니까 융복합니다. 전공 벽 허물기 하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산학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기초학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철학과 아까 우리 질문 한 분이 있는데 철학과 1전공 하면 그냥 철학과 쫙 할 수 있죠. 네. 나머지는 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학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 진학해서 이제 하면 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기초학문에 대해서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과만 있었던 거를 선택이 가능한 여러 분야로 확대시켰다라고 이제 받아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 문제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육의 경우는 아까 뭐 티칭에서 러닝으로 바뀐다라고 하지만은 러닝에 있어서도 결국은 질적인 문제가 항상 수반이 됩니다. 학생들이 좋은 이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이 문제가 학교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욕심 같아서는 교수들도 더 뽑아주고 건물도 더 짓고 이런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돈을 모아서 총 우리 대학이 쓸 수 있는 규모는
1년에 변동률이 5% 이내입니다. 뭐 조금 늘거나 줄거나 뭐 이렇게 변동이 되고 거의 비슷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돈을 쪼개 쓰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게 영원한 화두는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걸 먼저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충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광만순 교수가 이 손이 짧다고 하니까 우선 제가 생각되는 거는 광만 선생님만이라도 우선 마이크를 하나 달아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금 사회적 추세가 올해도 이제 등록금 인상은 거의 무건을 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하냐 그냥 동결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내년에 우리 재정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교육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게든지 좀 재원을 많이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나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톨릭 대학교의 발전에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는 지금은 재학생이지만은 졸업하면은 모교가 되고 모교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졸업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 우리 모교가 잘 되는 거는 아마 가슴 부석해 할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 학교가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저런 학교도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톨릭 대학이 발전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견도 많이 주고 물론 의견을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 모아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총학생 회장도 나를 자주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그냥 시간을 많이 원해줘서 매우 미안합니다. 이 총학생 회장도 경제과입니다. 나도 경제과라. 직접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별로 못 내주고 사실 올 한 학기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소주 한 잔 못 사줬어요. 그만큼 내가 시간 내기가 힘들었다라는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돌아가기 전까지는 꽤 있으니까 다행히 내년 9월 졸업이죠. 부총장 끝나면 시간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소주 마시기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총장과의 대화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학교 행정 측이나 학생 측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가장 1순위의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정 측에서도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얘기를 안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교 행정에서는 뭘 한다고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양측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양측이 더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총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학생 대표님들 및 관심이 있으신 일반 학우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분들이고 제가 학생의 일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부총장님과 이제 교무부총장님과 링크사업관 및 여러 학교 관계자분들 전체적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